그리고 그 전주에 땄는데 뭐. 그럼 가봅시다.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 역시 뭐 A매치는 죄다 그냥 동전 던지기입니다. 분석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제도 세 경기 전부 다 극장, 뭐 언더고 오바고 승패고 프렌이고 죄다 극장으로 그냥 끝나버렸고. 아 이렇게 극장하고 나는 좀 사대가 잘 안 맞는지 모르겠어. 시발 그 터키 프렌하고 네덜란드 언더랑 동시에 반대로 됐다 했는데 마지막에 둘 다 터져버리네. 양키스랑 묶었거든요 메인은. 근데 어차피 뭐 서브를 비율을 되게 늦게 줘가지고 투자 금액 2배 이상, 2배 가까이 뭐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거 가볍게 코멘트 가면은 뭐 한국 대 중국. 아이씨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지겠습니까 형님들? 한국 마인 배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나 중국한테 이거 설마 뭐 마인 못할까 싶어. 지난 경기 우리 경기력 나쁘지 않았고 그죠? 뭐 전체적으로 소집이 잘 된 것 같아요. 공격에서도 뭐 저기 그 스토커의 배준호 이런 애들 되게 잘하더라고. 또 우리가 또 호주와에 뭐 걸려 있잖아. 또 그 뭐야 그 피파 랭킹 해가지고 뭐 또 걸려 있다며. 뭐 찾아보지 대충 듣기만 했는데 뭐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또 그 이악 물고 뛸 테지만 뭐 벼룩이 뛰어봤자 그거지. 뭐 태국하고 경쟁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떨어지길 기원하면서 가볍게 마인 보겠습니다. 배당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해외 배당이 계속 올라가네. 저는 마인 보고요. 호주 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도 우리랑 뭐 아니 호주도 우리랑 뭐 걸려 있어가지고 뭐 열심히 뛸만한 포인트가 있긴 한데 팔레스타인이 제가 봤을 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원정 가가지고 고전 끝에 1대0으로 호주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대신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게 원정팀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게 조금 저는 팔레스타인이 동기부여 있었으면 무승부행으로도 볼만하다고 좀 봤는데 이거는 뭐 팔레스타인 동기부여가 없어서 승패는 그냥 뭐 호주 일반승의 햄무 정도만 보고요.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골 많이 안 날 것 같다. 호주 공격력이 약하고 팔레스타인이 수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언더로 이렇게 보고요. 태국 대 싱가포르 뭐 게임 안 되는 매치긴 해요. 여기도 동남아 애들이긴 합니다만 전력 차이 워낙 많이 나고 뭐 만났다 하면 태국이 막 두세 골 차로 이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국 같은 경우도 골 득실 중국과의 이제 2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 대패하고 태국이 마인 해주면은 태국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마인을 두 골차 이상으로 자주 이겼던 팀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1.24밖에 안 돼. 솔직히 2.5마인까지 난 잘 모르겠는데 2.5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1마인 뭐 똥배긴 합니다만 봐주고 2.5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악 물고 뛰고. 근데 태국이 지난 중국전도 그렇고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긴 하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 대 필리핀. 여기도 이제 조금 그 걸려 있는 매치죠. 인도네시아가 걸려 있고 저기 베트남과 승점 차이가 1점 차 2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경기 이제 이라크 원정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자력으로 승리를 거둔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전력은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인도네시아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전에 전적들을 살펴보면 거의 박빙이긴 했거든요.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가 올라온 지 이제 비교적 얼마 안 됐죠. 1, 2년 사이에 뭐 기아 선수들 뭐 해가지고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 전적은 뭐 필리핀이 이긴 적도 있고 무승부도 굉장히 많고 비슷비슷해요. 또이또이한 애들끼리 만난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 전적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 필리핀 2.5%이 낫지 않을까. 1만 찍을 바에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심지어 이제 저기 아니다. 근데 저 경기가 늦게 있구나. 참 베트남 경기가 뒤에 있나? 새벽에 있구나. 그래서 승정도 이기더라도 두 골 차가 아니까.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대 이제 카자흐스탄. 계속 A매치가 언더 오바예요. 언더 뜰 때 됐다라고 봅니다. 언더 넘어가고
그리고 몰도바 대 우크라이나. 나머지 경기들은 저 동기부여 없는 경기들 뭐가 주작할지 몰라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꼴리는 거 찍는 게 맞고.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유로 들어가기 전에 A매치 아직까지 1승이 없거든요. 사실 지난 경기 폴란드와의 매치도 전반에 골을 너무 일찍 먹고 시작해서 그렇지 경기 내용은 뭐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았어요. 역습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 대신 결정력이 좀 딸렸던 부분인데 이거 몰도바 상대로 1승 먹고 가야 됩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도 지난 A매치 키프로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손 쉬어 가거든요. 오늘 뭐 푸근하게 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우크라이나 승 마인승까지 봅니다. 뭐 가고 그리고 이라크 대 베트남. 이 경기가 이제 베트남에 아까 봤던 인도네시아와 이제 2위 싸움 승점 1점 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가 결과가 나온 후에 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력에서 필리핀 상대로 홈에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베트남은 이미 탈락 확정의 소식을 안고 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라크 같은 경우 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는 한두 수 위입니다. 지난 경기 뭐 인도네시아 정도 그랬었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전승 진출. 이라크가 전승 진출 전승으로 3차 예선을 뚫은 적이 있나?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인 부분에서 이라크가 낫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우디 대 요르단. 요거는 이제 1위 싸움이라는 좀 자존심 걸려 있는데 요르단이 이기면 요르단이 1위입니다. 요르단이 이기면 묵혀면 사우디가 1위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요르단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요르단 지금 만만치 않다. 사우디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뭐랄까 축구하는 거 약간 근본이 없는 느낌이에요. 조금 뛰는 거 보고 하면은 근본력이 없어. 그래서 뭐 좀 약한 팀한테도 언제든지 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의 결정력도 막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 그래도 배당 메리트로 요르단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 제가 지난번에 크로아티아전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일반승 정도 볼게요. 마인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아일랜드가 마인을 잘 안 당해요. 애들이 뭐 자존심이 있는지. 물론 이제 포르투갈 원정이기 때문에 지들이 뭐 안 당한다고 해봐야 당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안전하게 갈 거면 그냥 일반승 찍고 튀는 게 맞고 좀 더 과감하게 갈 거면은 근데 아일랜드 마인을 잘 안 당하고 강팀 상대로도 막 한 골 차, 뭐 기껏해야 두 골 차 이런 패배가 되게 많아요. 포르투갈이 근데 앞선 두 경기 핀란드전도 솔직히 진짜 수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냥 두 골 줘가지고 끌려 그 뭐야 슈팅 두 개인가 했는데 핀란드 두 골 넣었어요. 1대1 선수 두 번 만들어서 수비 개멍 때리다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하기는 해. 근데 뭐 굳이 핸디로 찍으면 저는 많이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좀 시원하게 이기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팀 A매치 마지막 경기가 계속 터지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 터지고 있긴 해. 어제 네덜란드는 이겼지만 그전에 뭐 프랑스, 잉글랜드 뭐 이런 팀 다 터졌잖아. 이길 것 같긴 한데 일반성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핸디로 가실 거면 마인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북아일랜드 대 안도라. 마인 보겠습니다. 안도라 사람 아니다. 끝. 이 정도로 이제 빠르게 축구 넘어갔고 대충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어차피 분석 안 돼. 분석이 의미가 없어. 오늘 경기 봐. 3경기 연속 극장. 앞선 경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물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부터 6연승이야 지금. 그 전까지 빌빌 기다가 그렇게 분석하고부터 6연승이니까 나도 솔직히 좀 대충 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하니까 마음에 좀 걸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못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합시다. 첫 번째 볼티모어 대 이제 애틀란타. 아이 저녁에 할까? 그냥 할까? 저녁에 할까? 아이 옮겨면 하자. 일단은 볼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뭐 둘 다가 아니죠. 둘 다 수입에 하고 온 팀 당하고 온 팀이죠. 아니다 당하진 않았구나. 1차전 이겼지 애틀란타 참. 어쨌든 볼티모어 같은 경우 템파베이 4연전 수입을 하고 왔고 애틀란타는 워싱턴 시리즈 4연전 이제 루징을 하고 왔습니다.
첫 경기 이제 레이날드 로페즈 등판했을 때 외에 전 경기 다 패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선발은 알버트 수아레즈 대 맥스 프리드. 지금 최근에 두 팀이 어떤 보여줬던 경기 내용은 볼티가 솔직히 훨씬 좋아요. 근데 선발이 수아레즈 대 프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수아레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명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해요. 공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상대 팀이 토론토, 뭐 템파베이, 화삭, 최근에 이런 팀들 빠따 없는 새끼들. 토론토도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런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선발로 등판한 게 중간에 불펜 갔었을 때도 있잖아요. 막 존미즈나 이런 애들 다 복그만 그 누구야 복귀했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선발 등판한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토론토, 템파, 화삭 그리고 미네소타, 에인절스, 오클랜드. 그러니까 대진운하나는 발롱도르급이에요 지금 알버토 수아레즈가. 여기서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앞선 팀들보다는 물론 이제 아쿠냐가 없긴 합니다만 애틀 그리고 좀 요즘 정상도 아니고 약간 반쯤 팔다리 하나씩 절단된 이제 애틀란타를 좀 만난 부분인데 글쎄요. 그래도 앞선 경기들 어쨌든 간에 너무 쉬운 팀들 만났고 그 와중에도 점수를 조금씩 주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닝 자체는 알버토 수아레즈가 많이 소화를 지금 당장에는 조금 못하고 있고 상대도 애틀란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점 줄 것 같아요. 몇 점 정도까지는 좀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점수를 안 주기는 어려워 보이고 프리드 같은 경우 시즌 초반 굉장히 이제 난타 당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애틀란타 에이스 피처인데 근데 어느덧 2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 최근에 보스턴, 워싱, 뭐 컵스 좀 구대기 팀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호투를 하고 있죠. 작년에 볼티 상대로 프리드가 좀 후들겨 맞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최고의 투수 중 하나니까. 그리고 뭐 볼티 같은 경우도 워낙 공격적인 스윙을 올해 또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프리드가 커브나 변화구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직구보다도 헛스윙이나 범타가 좀 최근에 프리드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애틀란타가 최근에 많이 지죠. 이기는 경기들이 별로 없고 사실. 그래서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프리드가 나오는 경기는 계속 이기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아직도 당연히 가을을 바라볼 수 있고 초반에 뭐 너무 많이 이겨놔가지고 그래서 프리드 경기 같은 경우 그래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뭐 프리드도 잘 던지면서 이겨주고 있고 계속해서. 볼티 같은 경우는 걸리는 부분이 원정 8연전 휴일 없이 계속 달려고 또 오늘 홈으로 온 거거든요. 그게 조금 걸려요. 이게 볼티모어가 일정이 조금 더 스근했다 하면은 빠따들이 워낙 좋으니까 볼티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서 프리드를 뭐 어느 정도는 공략하고 수아레즈가 적어도 버티는 선 가면 불펜 쌍가면 볼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리하잖아. 애틀란타도 부상자도 있고 애초에 지금 불펜이 뭐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 보이는데 저는 프리드가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볼티모어가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왔지만 그건 상대가 템파였고 템파보다 애틀이 훨씬 세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애틀란타 승에 언어버는 굳이 보면 언더로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언더. 두 번째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마에다 대 미첼 파커. 마에다 같은 경우 지난 텍사스전 2구 던지고 이제 옆구리 쪽 그 갈비뼈 쪽인가? 그쪽 잡으면서 이제 좀 부상으로 나가리 됐었는데 뭐 급동이었을 수도 있고 사실.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똥볼로고 뭐 지난 경기도 어쨌든 2구 던지고 내려갔잖아요. 조금 몸 상태가 정상일수도 아닌 정상이어도 못 믿는 투수인데 그런 과정까지도 바로 직전 등판 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못 믿습니다. 당연히 오늘 못 믿는 타이밍이고 미첼 파커 같은 경우 올 시즌 메이저 첫 선발 데뷔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경기 애틀란타전도 7이닝 2실점 79밖에 안 던졌어. 마지막에 조금 흔들리긴 했거든. 그래서 좀 빼준 모습인데 아무튼 뭐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지친 모습들이 조금 보이기는 했어요. 휴식일도 최근 경기에 있어서 시즌 초반보다는 휴식일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 어쨌든 뭐 경기를 치러오면서 좀 체력이 빠졌을 수도 있고 공 무브먼트도 약간 초반보다는 살짝 둔해진 모습 조금 보이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줄 점수는 몇 점 정도 주고 뭐 막을 이닝 충분히 막아주고 뭐 5, 6, 7이닝 7이닝까지 좀 빡세는데 5, 6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2, 3점 진짜 많이 주면 뭐 4점까지 줄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디트로이트니까 뭐 2, 3점 정도 준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마에다보다는 메리트가 당연히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빠따에서도 뭐 둘 다 솔직히 못 믿기는 해요. 둘 다 빠따를 못 믿는 타이밍이라서 뭐 그래도 선발에서 파커가 좀 낫고 불펜 상황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거는 워싱 역배 프렌 보겠습니다. 워싱턴 승의 프렌 사이즈로 이렇게 보고 언어바는 선발 감안했을 때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마에다가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미첼 파커도 점수 안 주는 유형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바 쪽으로 물론 이게 불펜에서 굳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선발에서 오바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불펜에서 한 2점 정도만 보태면 나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오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템파베이 대 이제 시카고 컵스. 둘 다 진짜 더럽게 못한 애들끼리 한 놈은 수입을 당하고 왔고 템파 같은 경우 볼티한테 스근하게 그냥 오늘도 뭐 그 번스도 그 뭐야 에러 해가지고 투런 맞아가지고 2점 비자책이죠 준 거지. 사실상 뭐 거의 빵득할 뻔했어 템파 오늘도. 근데 볼티와의 4연전 전체 득점이 7점에 불과합니다. 3점 빵점 2점 2점 처참하고 시카고 컵스도 신시내티와의 접전 승부가 되게 많았죠. 같은 지구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했었고 거의 한 점 차, 두 점 차 이내 최근에 승부였습니다. 결국에 루징 마지막 경기 그나마 이기면서 이마나가 빨로 뭐 체면 치레를 했는데 둘 다 뭐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발이 지금 지난 경기 이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애플인데 최근에 좀 고전하고 있는 타이온 인데도 7.5입니다. 애플린 지난 경기 복귀전을 했고 마이미전 4이닝 2실점 59 정도 던지고 내려갔고요. 타이온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한창 버닝 타임이 있었고 그때 제가 그랬죠. 이 새끼 운 진짜 기깔나게 좋다. 평균 회기로 가면 쳐맞는다. 그래서 5월부터 이닝도 못 먹고 점수도 뭐 3점씩 계속 주고 마지막 경기 직전 경기는 화삭한테 5점 쳐주고 5이닝 10피 안타 1피 홈런 5자책 팀은 이겼어요. 근데 화삭이라 저 때도 패대였네. 심지어 오늘도 패대. 진짜 불쌍하더라 여기들아. 근데 잘 던져 원정에서 잘 던졌으니까 좋은 팀 좀 갔으면 좋겠네. 진짜 그렇게 잘 던졌는데 불펜에서 그냥 개마인을 선사해 버리네. 어쨌든 한 부분인데 애플린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제 복귀전이었음에도 사실 오랜 기간 빠져있지는 않았잖아요. 애플린이 한 2주 반 정도? 20일 좀 안 되게 빠져 있었던 부분인지 마이미전 이제 공 자체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알던 애플린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공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복귀전이긴 했습니다.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고 타용 같은 경우도 운이 평균 회기를 했을 뿐이지 뭐 최근에 좀뭐 5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 5와 3분의 2 3실점 뭐 나쁘지 않았던 경기들도 있습니다. 점수를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5월달 PS가 당연히 좋지는 않은데 상대가 템파베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오늘 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경기 치는 거 직전 경기들이나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둘 다 선발들이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서로의 빠따보다는 방패 마운드가 조금 더 선발에 있어서는 탄탄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언더가 7.5잖아. 이게 컵스 언더가 7.5가 솔직히 맛은 없어요. 메리트가 별로 없어. 왜냐면 불펜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누가 싸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너무 자주 싸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불펜을 못 믿어가지고 이게 선발에서 점수가 안 나도 불펜에서 갱오버가 나버릴 그런 부분도 어제도 제가 화삭 경기 그랬잖아. 그 시애틀이랑 7.5라서 뭐 패디도 잘 던지고 길버트 잘 던질 가능성이 높고 뭐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화삭이 불펜에서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오늘 바로 불펜 터지잖아.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데 화삭보다는 나아요. 화삭보다는 나은 것 같아. 서로 뭐 선발에 잘 던지면 일단 이닝을 어느 정도는 먹어줄 거기 때문에 애플리는 물론 많이는 안 던질 가능성도 있는데 복귀전 두 번째 경기라 그래도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둘의 빠따를 뭔가 기대하고 오버치기에는 4대3 4대2 정도 봅니다. 그래서 7.5 언더만 보겠습니다. 다현님 고맙습니다. 다현님 형님 축구 곧 시작합니다. 축구 먼저 보내드릴게요. 요거 물분은 제가 분석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오케이. 바로 표 확인해 보시고. 네 번째 신시내티 대 이제 클리블랜드. 이제 수터 대 트리스톤 맥켄지.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오프너입니다. 지난번에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 두 번이나 보여줬었던 요 수터 뭐 오프너에다가 뒤에 뭐 벌크가이로 그 닉 마르티네즈 붙이는 옛날에 샌디에 있던 놈 지난 시즌인가? 그걸로 나가는데 다저스를 저 이걸로 두 번이나 묶었어요 신시내티가. 물론 뭐 클브리랑 다저스랑 뭐 다른 팀이긴 합니다만 요 오프너 전략 해가지고 불펜대 가져갔을 때 신시내티가 두 번 다 이겼고 뭐 두 번 다 마운드가 탄탄했었던 부분이죠. 대신 이제 트리스톤 맥켄지가 제가 볼 땐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닉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불펜으로 가고 옛날에 선발했을 때는 진짜 그냥 나오면 반대 찍거나 오버였는데 이번 시즌 불펜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 체인지업도 원래 장점이긴 합니다만 올해 훨씬 더 날카롭기도 하고 뭐 신시내티가 그리고 막 에이스급 불펜 자원이라고 볼 만한 자원은 모르겠는데 A급 그러니까 S급은 없는데 A에서 B급은 좀 많아요.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트리스턴 맥켄지는 이제 직전 콜로 원정 아니다 직전이 캔자전이었지 참 캔자전에서 이제 5.1이닝 5실점 그 전에 콜로전도 5이닝 4실점 최근에 계속 불안해 계속 계속 불안한 모습이야. 그때도 뭐 콜로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캔자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볼질 옵션도 있는 놈이라 홈런도 뭐 크게 뭐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쿠어스에서 3방 맞았거든요. 아니다 2방이다 2방 맞았는데 최근 3경기 그거 다 포함해서도 8방 맞았어요. 8방 쿠어스에서 2방 나머지 경기 뭐 매츠한테 3방 근데 다 솔로만 맞았어. 신기하게 캔자전에도 3방 한 부분이라 저는 신시내티가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빠따는 클브리 기대치는 더 높은데 지금 당장에 치는 걸로 봤을 때는 신시내티도 한창 못 칠 때보다는 점수를 좀 내긴 했어요. 최근 경기들에서 아예 뭐 1, 2, 3득, 1, 2득 했던 아예 저득 형태로 갔던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맥켄지가 지금 그 정도로 강력하지도 않고 또 원정에서의 성적도 더 안 좋아요.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승리 투수가 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신시 쪽이 조금 더 끌린다. 신시 승의 프랜으로 보겠습니다. 5번째 보스턴 대 이제 필라. 필라 진짜 저번에 물론 매치가 해준 거긴 한데 10.5 많이 너무 고마웠다 진짜. 어쨌든 코터 크로포드 대 잭 퀼러. 변수는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야구가 뭐 변수는 많은 스포츠지만 필라가 런던을 갔다 왔잖아요. 런던을 갔다 왔다라는 게 좀 변수지 않나? 기본적으로 뭐 선발은 당연히 잭 퀼러가 훨씬 낫고요. 그렇다고 커터 크로포드가 이제 시즌 초반의 모습이냐? 그것도 아니죠. 시즌 초반에 2점대 찍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점대였잖아요. 굉장히 잘 던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5월 중순말 넘어가면서부터 변화구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이라 막 한가운데 쳐던지고 그래 변화구를 계속 쳐맞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계속 그런 모습이고 상대가 또 필라델피아야. 최근에 애틀란타전 6이닝 6실점 4자책이긴 합니다만 볼티전 6이닝 5실점 미러키전 4.1이닝 6실점 물론 애틀, 볼티, 미러키 빠따가 강한 팀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에 이름을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또 적혀있네. 좀 불쌍하기는 해요. 아까 저기 누구야 알버트 수아레즈 이 새끼는 오클 미네 화사학 이런 팀들만 만나는데 얘는 4번 연짝으로 애틀, 볼티, 미러키, 필라 앞전 경기 3번 다 졌지. 아유 3연봉 당했는데 3연봉까지 당했으면은 4연봉까지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런던 갔다 온 게 좀 걸려요. 아무래도 좀 리듬이나 이런 것도 좀 깨질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 경기가 11시인가 시작해가지고 너무 좀 빨리 시작했던 왜냐면 현지 시간에 맞췄어야 되니까 너무 빨리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차가 뭐 아주 크게 차이까지는 안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기 리듬감이나 이런 게 좀 죽을 수 또 원정 경기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필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뭐지? 미네소타
미네소타 대 이제 콜로라도. 이 경기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네소타가 이 정도 배당이 맞나 싶어요. 이제는 이게 바랜드 내고 1.4배가 맞아? 이거 파블로 로페즈 나오는 배당으로 책정한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턴이 파블로 로페즈 턴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근데 마이너에서 콜업을 했어요. 저 바랜드 4월달에 던지던 놈이야. 0승 4패 보이죠? 저게 4월달 기록입니다. 9점대. 4월 21일까지 던졌고, 아 개쓰레기다. 너 마이너 가서 다시 수련해와. 그래서 마이너에서 최근까지도 던지다가 이제 뭐 한번 또 써볼라는지. 이게 얘가 아마 유망주 랭킹 그 낮은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4월달 성적 상당히 고전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 기록이 8경기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8경기 5점대, 직전 경기 3이닝 7피안타 1피홈런 4볼넷 6실점 하고 오늘 올라오는 건데 왜 굳이 좀 잘 던진 다음에 올리지 왜 개쳐 맞은 다음에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패덱도 제가 솔직히 못 믿겠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가 콜로니까 패덱이 귀신 같은 호투 그림을 보고 마인을 봤던 건데 뭐 그렇게 경기가 어쨌든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미네소타 빠따가 좀 답답하긴 했어요. 확실히 마지막에 마인을 거의 확정 지었으니까.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선발도 못 믿어요. 거기다가 상대 칸트렐 물론 바랜드가 이제 구속이 페스티벌 90말 중후반 때라 뭐 구위 자체가 없는 놈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회전수가 좀 딸리기도 하고 앞선 4월 경기에 저렇게 방어율이 탈탈 이제 아홉수에 이제 딱 걸려있는 부분은 한가운데 던져요. 한가운데 공이 90말 중후반대로 준수하면 뭐야 한가운데 던져서 장타 맞는데 헛스윙도 잘 안 나와. 한가운데 던지니까 그냥 가운데 후려버리면 파울 나오니까 크게 4월달이었거든요. 마이너에서 뭐 재구나 로케이션 설정 다시 해왔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기대치가 떨어지고 컨트릴은 이 정도 페이스면 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충분한데 그때까지 엔간하면 잘 던진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 잘 던지고 있잖아. 물론 중간에 조금 고전했던 경기들, 이닝을 많이 못 먹던 경기들 있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어서 귀신같이 트레이드 딱 간 다음에 이게 나야 하면서 쳐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던질 것 같아요. 미네소타 오늘 치는 거 봐도 솔직히 기대감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고 다코다 어드슨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콜로 프렌 보겠습니다. 콜로 프렌 배당을 잘못 매긴 것 같죠? 아무래도 이거 수정이 안 된 아닌가? 해외 배당도 이렇게 났나? 잠시만 나 궁금하네. 이게 1.4배가 맞아? 와 1.4배가 맞네. 해외 배당도 1.5 정도 되네요. 5 정도.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나 봐. 미네소타보다 별로 안 물렸네요. 바랜드 나오는데 1.4로 어떻게 가? 그리고 캔자스 대 뉴욕 양키스. 어제 제가 양키스를 그래도 믿어줬는데 축구랑 엮어가지고 라인업 보고 어이가 없더라. 저기 다저스랑 할 때는 소토 안 나오나요? 맨날 이랬잖아요. 근데 소토가 나왔는데 저지랑 스탠튼을 뺐어. 와 진짜 에런 본 감독 소토 내고 바로 저지 스탠튼한테 휴식 줘버리는. 근데도 양키스가 이겼어요. 심지어 상대 선발 루거였는데 이거 뭐 루거가 7이닝 먹긴 했는데 4실점을 일단 했었고 저지 스탠튼 없는데 7이닝 4실점이면 솔직히 존나 못 던진 거죠. 소토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싱어 대 스트로먼인데 오늘은 뭐 저지 스탠튼 소토 다 나오겠죠? 어제 소토는 뭐 많이 쉬었고 저지 스탠튼 오늘 쉬었으니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뭐 싱어 지난 경기 때 제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 전 경기 그러니까 지난 등판 전 등판이었던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로테이션을 한번 걸렀었죠. 그때 이제 밤 사이인가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열나고 아파가지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뭐 아침에 뭐 너무 힘이 너무 빠져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캐치볼 할 힘도 없다 그랬었나? 로테이션을 걸은 영향 그게 지난 경기에 역시나 저 우려했던 대로 좀 드러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5이닝을 못 버텼어. 올 시즌 싱어가 진짜 잘 던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음으로 5이닝을 못 버텼고 3.2이닝 9피안타 1피 홈런 3실점 2자책. 맞은 거에 비해서 점수 덜 준 것 같기는 해. 4회까지 9피안타 맞았는데 3점이면은 뭐 싸게 막은 느낌이죠. 어쨌든 지난 경기 구속도 이번 시즌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1마일 정도씩 떨어져 있었고 공의 무브먼트도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좀 움직임이 덜했던 날 분당 회전수 또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싱어가 확실히 그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회복할 수 있을지가 좀 그건데 어제 제가 저기 누구야 루고 올 때도 그랬죠. 그래 회복할 수도 있어. 근데 상대가 양키스예요. 회복해도 쳐맞을 수 있고 안 하면 개 쳐맞는 거거든요. 오늘 뭐 저지 스탠트는 없는데도 루고 저렇게 고생하는 거 봐. 내일 싱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빨대맨 같은 경우 지난 미네소타전에 간만에 좀 털렸었고 올 시즌 미네소타를 그때 당시 두 번째 보는 거여가지고 털릴 수도 있긴 했는데 뭐 공에 엄청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원래 빨대맨이 사실 공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영악한 스타일이잖아. 빨대맨이 심판 존 잘 이용하고 심판마다 좀 다르잖아. 그런 거 되게 잘 이용하고 좀 타이밍 싸움이나 어쨌든 땅볼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빗맞을 타고도 잘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꾸역꾸역 막아가던 꾸역꾸역 존나 잘 막던 그게 있었는데 지난 경기 딱 무너졌었고 오늘 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못 던질지 잘 던질지 솔직히 예측이 안 됩니다. 잘 던질 수도 있고 못 던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점수는 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3점 안쪽으로 많이 주면 3점 정도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빨대맨이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고 4승에다가 ERA도 2점대 초반 상당히 좋죠. 최근 등판도 뭐 미네전 빼고 죄다 컬스 풀이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양키스가 그래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양키스가 유리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양키스 승리 오버를 봤는데 저지 스탠튼이 빠져가지고 사실 뭐 의미가 별로 좀 퇴색되긴 했어요. 근데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그리고 솔직히 저는 싱어도 불안하고 스트롱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9.5 오버 보겠습니다. 9.5 오버. 둘 다 선발 불안하고 둘 다 불펜도 불안하잖아. 그래서 오버 쪽으로. 오늘도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양키스가 마지막에 좀 꾸역꾸역 막은 것도 있고 오버로 보고 미러키 대 이제 토론토. 와 오늘 왜 이렇게 덥냐 형님들. 네, 에어컨 기사분이 목요일날 오시거든요. 진짜 더워 죽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바람 들어가서 선풍기도 못 틀고 죽겠습니다 지금. 커피 한 잔 때리고. 더워. 열이 폴폴 하네 그냥. 일단은 미러키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마이너 투수입니다. 마이너에서 올라오는 미러키 파리 유망주인가? 아무튼 그렇고 토론토는 이제 키쿠치가 나왔는데 저 로드리게스가 이제 마이너 기록이 4승 5패 5점대입니다 이번 시즌. 최근 두 경기 호투를 하고 콜업을 했어요. 아까 저기 누구야? shipping이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누가 있지 않았나? 앞에? 바랜드랑은 좀 다르죠. 바랜드는 직전에 개쳐맞고 올렸는데 얘는 좀 잘 던지고 올렸는데 어쨌든 모르겠어 솔직히. 잘 던질지 못 던질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마이너 등판 기록을 봤을 때는 5.1이닝 1피안타 2볼넷 1실점. 그전 경기에 6.2이닝 5피안타 1피 홈런 2볼넷 2실점인데 나 잠깐만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잠시만요. 이렇게 트리플 A가 아니라 더블 A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더블 A 기록이지. 기억이 안 나. 적어놓지랑 나오죠. 아니네? 트리플 A 기록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5점대인데 최근 두 경기는 잘 던졌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 기쿠치 또 좌완이죠. 미러키가
자완 상대로 올 시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저기 스쿠발 때 우리 디트슨 또 봤었잖아요. 무난하게 뭐 스쿠발 잘 던져주면서 디트슨 가져갔는데, 기쿠치도 최근에 조금 불안함이 있기는 했어요. 최근 두 경기 전 최근 경기는 잘 던졌고 볼티전에 그 직전 두 경기 부진하다가 뭐 바로 직전에도 볼티전에 살아났죠. 근데 그전 경기들은 구속도 좀 떨어지고 뭐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볼티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근데 그때 딱 타이밍이 좀 기코치가 한창 쳐맞았을 때 최근에 슬라이더 비중을 이제 조금 줄이고 체인지업 비중을 좀 늘려가는 타이밍으로 좀 보였거든요. 딱 그냥 기록을 봤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전까지는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체인지업을 조금씩 던지다 갑자기 최근에 체인지업 비중 늘어나고 슬라이더 비중이 줄었어요. 그 과정에서 좀 맞은 것 같아. 좀 이렇게 투수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보통 한창 그때 흔들렸던 그 정도의 모습까지는 당연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자완이기 때문에. 상대 선발도 어쨌든 마이너잖아요. 유망주 8회 랭킹. 뭐 토론토가 처음 보는 애들 솔직히 잘 못 쳐가지고, 이거는 뭐 언더 쪽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도 언더였지만서도 뭐 기쿠치도 어느 정도 막아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뭐 저 로드리게스도 토론토가 과연 공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토론토기 때문에 좀 든다. 그래서 토론토 승프랜 언더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 딸에 찍을 바에는 키쿠치가 좌완이면 우완이면 모를까. 좌완이잖아요. 메리트 믿고 요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듭다 듭어. 키가 아니지. 9번째 시애틀 대 이제 화삭. 진짜 집이 사우나네 사우나야. 나 진짜 끝나고 바로 샤워해야겠다 이거. 사우나요 진짜. 일단 시애틀 대 화사, 브라이언 대 이제 솔프. 솔프라는 놈? 아니 솔프가 아니지. 소프, 드류 소프. 어쨌든 간에 오늘 시애틀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오늘 경기랑 오늘 있었던 경기랑 크로시가 나오는 경기가 불안하다. 오히려 내일 아침에 있을 요 지금 분석할 경기나 그 다음 매치가 좀 시애틀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터지면은 더 스근하게 이제 2차전, 3차전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씩 극장으로 이겨버려가지고, 야 그거 일반 승도 아니고 마인을 띄우대. 대단해 하여간. 저도 모르게 가져갔던 부분인데, 솔프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더블에 얘가 더블에 오늘 마이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얘가 더블이고 1점대입니다. 1점대. 더블 A에서 1점대. 트리플 A는 아니에요. 더블 A는 이제 트리플 A보다 한 단계 낮은 마이너 리그입니다. 거기에 이제 90마일 초중반 때 이제 페스트볼, 뭐 체인지업이 괜찮다라고 하고, 뭐 슬라이더, 커브, 커터 뭐 이런 것도 좀 던지는데 그 위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 아니라 컨트롤이나 뭐 커맨드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더블 A에서 1점대였고, 대신 이제 상대가 브라이언 우예요. 이번 시즌 부상 복귀 이후에 양키스 한창 불 붙었을 때도 이제 뭐 그냥 윽박 질러가지고 양키스 타선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얘 등판 6경기 전승입니다. 시애틀 전승이야. 한 번 빼고 전부 다 2점차 이상의 승리고, 또 상대가 화삭이다. 화삭입니다. 화삭. 이거 뭐 마이너 딸이 1점대 전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시애틀 마인 보겠습니다. 오늘 마인 못했으면 더 좀 푸근하게 마인이라 했을 것 같은데, 이 시애틀이 아무리 뭐 좀 못하는 팀들 만나도 빠따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1점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 진짜 삽질해서 오늘도 질 뻔했잖아. 그런 경기들이 가끔씩 있긴 해요. 좀 쫄리네. 그냥 젖불이지. 시애틀 마인 쪽으로 보고, 언어반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마지막인가? 덥다이. 다저스 대 이제 텍사스. 팩스턴 대 이제 TBD.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TBD를 왜 걸어놨지 이거?
지금 일단은 더닝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닝 말고 누가 나올 애가 있나? 오씨 컴퓨터 렉 걸린 줄. 좀 꺼놔야겠다 이거. 불안하다. 아무튼 더닝 말고 누가 나오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요. TV들을 걸어놨고 뭐 다저스는 최근에 제가 계속 그 팩스턴 2점대일 때부터 계속 그랬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긴 했을 거야. 이 새끼가 어떻게 2점대지? 던지는 거 보면은 4점대인데 결국에 자기 자리를 일단 찾아가긴 했어요. 팩스턴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번 시즌 첫 패전도 당했었고 한 부분이라 저는 공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텍사스가 걱정은 좀 텍사스가 자원에 이번 시즌 어쨌든 조금 약했었기 때문에 팩스턴도 솔직히 이미 올라갈 건 다 올라가긴 했어요. 우리가 저때 다 오바 찍고 해서 다 맞췄었던 구간인 것 같거든요. 뭐 반대 보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미 팩스턴이 그 평균의 길을 함에 있어서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은 느낌이라 오늘은 솔직히 호투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고요. 공도 좀 별로 안 좋고 솔직히 예전만 못하죠. 텍사스 같은 경우 더닝이 나온다 하면은 더닝이 다저스 원정에서 그냥 밥이에요. 밥 등판 할 때마다 그냥 거의 구타를 당하듯이 그냥 난타를 당했던 기억밖에 없어. 최근에 몇 년 동안 물론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난타질을 좀 당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선발 더닝이 나온 다음에 양선발 다 불안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이게 TBD라 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네. 어쨌든 간에 더닝이 나온다면은 선발에 있었던 팩스턴이 좀 더 유리하긴 하다. 팩스턴 같은 경우 이미 많이 맞았어요. 한 번 정도는 조금 쉬어가고 다음부터 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저스가 조금 유리하지만 뭐 오바 쪽으로 좀 틀 수도 있는 사이즈를 보고 왜냐면 팩스턴은 믿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못 믿어. 3점까지는 3, 4점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래서 이 경기는 다저스 승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저스 승에 8.5바.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